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희 학교에 새로 오신 신규 선생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뻥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네, 얼굴은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번에 신규쌤이 학교에 오셔서 신규쌤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자, 오늘은 선생님들께 신규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지만 마음을 붙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 신규쌤이시고요.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번에 22학년도 임용에 합격을 하고 이번에 토끼쌤이 계신 학교로 새롭게 발령을 받은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비 선생님들께서 신규쌤한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알려달라고 인스타에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제가 사실 토끼쌤의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본 수험생 중 한 명이었어요. 사실 인스타는 제가 따로 있는 그 인스타를 팔로우는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실은 몰랐는데 정말 제가 갑자기 토끼쌤 자랑을 시작해보자면 그 맨 처음 올라온 그 교육학 만점 복귀 영상부터 제가 2차 내내 그냥 맨날 스터디 가는 버스 안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화면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맨날 들으면서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신규가 없는 이곳에 일반 사회 선생님께서 오셔서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신규쌤께서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저에게는 김토끼 유튜브에 등장한다? 아,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신규쌤 진짜 지금 거의 무대 체질이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셔서 저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셨던 인터뷰 내용을 하나씩 물어보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 혹시 공부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우선은 공부는 2021년 1월 4일, 그러니까 2021년이 되고 나서 첫 1월이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딱 시작을 했습니다. 네. 1월 1일 월요일부터. 네, 1월 그때가 아마 1월 1일이 주말이었나 금요일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기엔 좀 뭔가 억울한 감이 있다. 그래서 1월 4일 월요일, 1월 4일이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네, 그 딱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1차까지 약 한 10개월 좀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10개월 정도 공부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복수 전공을 하셨었는데 네, 저랑 또 완전 반대세요. 저는 되게 장수생이었다면 선생님은 초수 합격자시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복수 전공 하실 때 뭐 공부를 시작하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학년 2학기 때부터 네,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2학년 2학기부터 임용고시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신 건가요? 그러지는 않았고요. 언젠가 임용을 보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대학생 때는 임용 공부에는 거의 손을 안 댔었어요. 그냥 학부 때 배우는 전공만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으로 대학생 때는 그냥 학교 생활에 충실히 열심히 놀면서 할 거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딱 졸업을 하지는 않았고 제가 또 복수 전공 때문에 한 학기를 더 다녔기 때문에 그 추가 학기 1학기를 병행하면서 이제 1년을 공부를 한 거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21년도 10개월 공부하신 게 진짜 찐 임용 네. 생활이신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10개월 중에서 이제 그 한 학기는 이제 학교 생활을 병행을 하고 그러고 임용을 본 거죠. 네. 다시 들어도 너무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10개월 동안 에킥스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 공부한 책이나 들었던 강의는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우선은 아무래도 초수다 보니까 최대한 인강을 위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짚고 가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부수적인 책들도 조금은 참고를 했지만 무조건 인강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구체적으로 말해도 되나요? 제가 한번 삐처리 해보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두 가지 사이트 중에 저는 조금 더 이름이 긴
아니죠. 이름이 바뀌었죠. 아무튼 임용단기. 아, 네. 임땡 단기에서 네, 네. 들으셨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프리패스를 끊어서 거기에서 풀커리를 탔고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박문각의 이선화 선생님의 강의를 저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커리시네요. 네. 네.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1, 2월 개념 강의만 수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활용하거나 계속 회독을 돌리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은 참고하지 않았고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과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모책, 이제는 모차책이 된 그 책을 네, 이제 모차책이 됐어요. 세대 차이 조금 납니다. 모차책이구나. 중간에 바뀌었어요. 아. 네, 중간에 개정판이 나와서 참호였다가 모차가 됐는데 아무튼 그 책을 맨 처음 개념 공부할 때 꼼꼼히 정독을 한번 하고 모차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개정된 게 있나 발췌독하는 정도로 그래서 한 2번 정도 그거는 받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는 이인공정 이인공저로 네, 공부하셨구나. 네. 다른 책 말고 이인공전은 꼭 약간 바이블처럼 봐야 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이인공전은 봤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비판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비판사회학회에서 나온 사회학 그 책을 정말 발췌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통으로 보려고 하니까 너무 책이 진짜 있다 많거든요. 여기 나오고 있죠? 네, 여기 여기 나오고 있죠? 그 책을 정말 필요한 부분만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만 찾아가지고 발췌독을 하는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이라는 책도 학부 대학 전공 공부할 때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집에 있는 김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서 발췌독을 했었고 정치는 정말 다른 거 안 보고 인강 위주로만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저도 저는 3인 공저를 기본으로 했는데 그거 이외에는 다 일치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내용은 너무 상세하게 올렸던 수기가 있어서 여기 위에 카드뉴스로 띄워드리겠고요.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특히나 초수생들은 약간 독하다고 하잖아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해소하셨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물론 모든 ENFP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되게 좀 환경을 자주 바꿔줘야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공부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은 딱 그 공부가 안 되는 상황으로부터 일단 벗어나야 되는 사람이라서 거기서 더 붙잡고 있으면 되던 공부도 약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뭐 진짜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거나 진짜 공기를 환기시키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니면 산책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간식을 먹는다거나 뭐 아니면은 진짜 너무 안 된다 그러면은 코너에 가서 노래를 왕창 부르고 온다거나 네.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면 그냥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꿔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공부하던 과목을 바꾸거나 네. 저도 완전 공감인 게 저도 거의 과목을 바꿔주거나 환경을 바꿔주거나 카페에 가서 타임랩스를 찍는다 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산책도 진짜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랑 연결지어서 멘탈 혹시 관리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었을까요? 저는 진짜 슬럼프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슬럼프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하기 싫을 때가 많고 하기 싫은 내 모습에 실망하고 자괴감이 들면 더 하기 싫고 더 실망하고 더 자괴감 들고 그런 악순환의 굴레에 엄청 빠졌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그나마 끊어줬던 게 저는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가 잘 된 날에는 나 너무 잘했다 미정아 왜 이렇게 너무 훌륭해 이러면서 엄청 막 그걸 칭찬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사실 자책하는 글이 더 많았어요. 뭐 오늘은 어땠다 뭐 너가 지금 고시생이긴 한 거냐 이러면서 아가리 고시생 좀 그만 좀 해라 그 당시 일기를 제가 그래서 어제 한번 봤는데 진짜 인성 파탄도 이런 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욕도 막 장난 아니네요 이러면서 이루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감정을 제가 온전히 마음 터놓고 쏟아부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에다가 막 쓰다 보면은 그래도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어쨌든 저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라 되게 다독이고 응원하는 글로 마무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 위로가 되냐면 그런 식으로 공부가 안 될 때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할 때 적어놨던 글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걸 다시 읽으면 또 그거에 제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위로를 받는 그런 감각에서 또 위로를 받고 약간 나는 나를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고 어쨌든 계속 나아가려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어쨌든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일기 오늘부터 당장 써보겠습니다. 네. 쌤 말 들으니까 저도 약간 감사일기라고 해가지고 저는 길게는 못 쓰더라도 한 줄 정도 내가 오늘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오늘 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여기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서 저도 관리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공부는 혼자 하셨어요?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서 하셨어요? 공부 이것도 정말 수험생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큰 난제이실 텐데 저는 처음에는 저도 그래서 이걸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그래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으면 하자 일단은 혼자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혼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수험생활이 다 끝나고 보니까 스터디 없었으면 합격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스터디를 하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은 생활 관련 스터디, 그러니까 뭐 기상 스터디나 아니면 열풍탕 시간 인증하는 스터디도 해봤고 캠 스터디, 하루 종일 캠 켜놓고 같이 공부하는 거 그거는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이랑 같이 했었고 또 그걸 또 교시제로 했던 것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뭐 정해두지 말고 자유롭게 켜두기만 했던 스터디도 했었고 네 그렇게 다양하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스터디는 뭐 한 주에 뭐 인강 진도를 정해놓고 그거 다 들은 거 인증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인증하는 걸 넘어서서 그 한 주 분량의 함성평가를 만들어서 서로 문제를 풀이해주는 스터디도 했었고 그리고 막판에는 전화 인출 스터디를 돌렸어요. 네. 제가 강추하는 전화 인출 스터디. 네 맞아요. 이게 물론 사람마다 인출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저는 손으로 쓰는 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애초에 공부하는 스타일이 혼자 중얼중얼 말하면서 누구 가르치듯이 스스로 말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전화 인출 스터디를 한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시험 직전까지 계속 돌려서 회독을 그때 엄청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스터디를 하면 제일 좋은 점이 강제성이 부여가 된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혼자 있으면 나태해지고 엄청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 잡아주는 스터디를 했을 때 효과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개념 강의 듣고 3, 4월에 3, 4, 5, 6, 7, 8까지 계속 스터디를 다양하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9월부터는 이제 교육학을 좀 넣고 전공 그때 갑자기 막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전공의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 교육학은 잠깐 놨더니 9, 10월 달에 교육학에 손을 그냥 아예 안 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스터디라는 강제성이 저는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던 네. 공감합니다. 네. 스터디가 있으면 아무래도 하기 싫을 때도 다른 사람한테 약속한 거 폐를 맞아요. 끼치고 싶지 않아서 쭉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터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생활 인증, 생활 습관 스터디가 하나 있고 또 그거 말고 공부하는 전공 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스터디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둘 중 잘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잘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롱런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터디가 조금 도움이 저는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되셨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저희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네,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과목별로 꿀팁 한 가지씩만 진짜 과목별로 딱 한 개만 2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 개씩만 얘기해 딱 주세요. 한 가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선은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핵심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써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 2, 3, 4에 조금 암기에 치중해서 조금 이렇게 계속 회독을 하다가 5, 6월까지 그런 형성평가를 풀면서 조금 암기를 했고 7, 8월부터 바로 모의고사 쓰는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들어가면
앞에 암기가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는 연습을 해야 약간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볼 수 있겠다는 포인트도 잡을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외울 때도 그 포인트대로 약간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교육학이 오픈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오픈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저는 비벼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맞는 말이세요. 네. 전문 용어 비벼 쓴다. 저는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정말 열심히 비볐더니 교육학이 19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비비기 위해서는 잘 모를 때도 무작정 써보시는 게 굉장히 큰 경험과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학은 쓰기 연습하자. 네, 핵심을 외워서 쓰자 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사실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암기 과목들이죠. 사교론, 그 다음에 사회문화, 정치, 법. 얘네는 그냥 무조건 빠르게 회독을 많이 하세요. 그쵸, 회독 네. 늘리기, 네. 회독수 늘리기. 네. 네. 사실 저도 회독을 많이 했다고 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한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회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기출 강의를 거의 막 그 10월 중순까지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너무 하기 싫어서 자괴감의 굴레에 빠진 그 암흑기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빠르게 회독을 돌리기 시작한 건데 많이 돌린 과목이 한 4회에서 5회 정도. 그래도 10월에 시작하셨는데 4회독이면 꽤 많이 돌리신 것 같아요. 3회독에서 4회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이 적기도 하고 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한 4회독 정도 돌린 것 같고, 법이나 사회문화나 정치는 그런 것도 한 3에서 4회독 정도 돌렸는데, 이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무조건 다 세세하게 외워서 가시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안 외워져도 일단 넘기고 그래서 크게 잡아놓고 긴 부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채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늘리자.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추천드리는 게, 물론 사람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르지만 저는 비법 노트인가요? 네. 선생님 이렇게. 수업까지 수업가 있습니다. 시험지인가요? 시험지가 있어요. 세상에. 모으는 습성이 있어요. 너무 좋다. 네. 어머. 손때 묻은 시험지. 네. 오. 네.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이게 저는 회독을 그래도 빨리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게 서브노트를 엄청 압축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사교론의 전부거든요. 요 두께. 굉장히 얇네요. 네. 인쇄를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아예 이런 식으로 모아찍기를 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분량이 적다. 네. 빠르게 여러 번 돌릴 만한 분량이다. 적다. 나는 다 외울 수 있다. 이 정도면 네. 충분히 네. 3회독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뽑으시면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면으로 뽑으시면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아찍기 하시고 이렇게 양면으로 하시면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속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하셔가지고 빠르게 돌리는 게 좀 더 핵심 파악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독수를 4.5합 찍기를 하셨네요. 눈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생겼어요. 네, 뒤에 가면 더 심각한 게 나오는데 이제 너무 추억이 새록새록하다. 네, 이게 이거는 마인드맵도 하셨네요. 네, 법은 제가 마인드맵을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법이 너무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개요를 한눈에 파악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크게 도움이 됐어서, 예를 들면 이게 민법의 전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이거 갖고 싶네요. 비법 노트처럼 네. 생겼는데 네, 나중에 한번 선생님들 원하시면 네. 찍어서 공유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 그리고 이게 채권 이렇게 가치. 선생님 갑자기 달라 보이시네요. 네, 이렇게 채권 대단하신 가치. 분이었다니. 네. 그리고
요거는 친족 상속법. 이게 사실 인간 교재로 이만큼씩 되는 분량인데 이거를 그냥 한 장 안에 다 우겨 넣었어요.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한눈에 보이고 또 양이 그렇게 안 되는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서. 앱은 뭘로? 맞아요. 엑스마인드. 저는 마인드노드. 마인드노드. 이미지로 띄워주실 거죠? 네, 마인드노드 제가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엑스마인드를 썼었는데, 마인드노드. 네, 그래서 저는 마인드노드라는 앱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골자만 만들고 나머지는 뽑아서 세세한 부분은 손으로 채우면서 또 내용을 숙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압축적인 서브를 만들어서 여러 번 돌리는 거. 네. 맞아요. 이거 모든 합격 선생님들께서 맞아요. 다 항상 얘기하시는 게 핵심 서브를 만들고 회독을 여러 번 돌리라는 말은 항상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서브노트를 만드실 분들은 처음부터 백지부터 시작하면 정말 막막하고 힘들기 때문에 카페에 많은 합격자분들께서 올려주시는 그냥 무단으로 써도 무단으로까지는 아니고 저희 사회교사에서 그쵸. 추천합시다. 다운받아가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출처 남기고 허락을 네, 받고 그쵸. 네, 사용해도 된다 하고 올리신 분들의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훨씬 쉽고 수월하고 편하게. 저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좋네요. 저도 이 파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저 지금 약간 이 피땀 눈물을 또 그렇지만 한번 제가 네, 좀 부담이 되실 더 거잖아요. 진지하게 다시 여쭤보고 진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있는 걸 수정하세요. 좋은 꿀팁이네요. 저는 또 처음 했을 때 힘들었을 때는 인강책을 보고 저는 손으로 썼거든요. 저도 처음에 엑스마인드 시작했었는데 그 실패하게 된 이유는 또 다른 카드 영상 띄워놓겠습니다. 저는 워낙에 수기를 올려놓은 게 많아서 오늘은 미정쌤 얘기를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귀중한 서브노트도 공유해 주시고 저 진짜 감개무량.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신교쌤을 만나게 된 걸까요? 제가 또 도움 받은 만큼 또 이렇게 돌려드리고 이렇게 돌려드리는 게 이렇게 돌려드리는 게. 그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돌려드리는 게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럼요. 네. 모르겠습니다. 자,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걸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선생님께 질문 드릴 때 이게 제일 궁금했었는데 초수 합격한 날, 그 합격자 발표 당일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사실은 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좀 많이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사실 1차 점수 공개 날에는 이렇게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1차 합격 발표 날이 정말 놀랐고요. 그때가 훨씬 더 떨리셨겠네요. 네, 그때가 훨씬 떨리고 근데 사실 또 떨렸다고 하기에는 됐겠어 싶은 마음으로 봐서 이러면서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1차 점수가 좀 컷보다 높은 점수가 나와서 그러면 2차 확인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확인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사담인데 그 2차 면접 준비, 면접 스터디를 같이 했던 선생님들이랑 합격 발표 전날에 다 같이 전야제를 다 같이 술을 막 먹으면서 당연히 합격한다. 우리가 합격 안 하면 경기도가 누굴 교사로 데려가냐 막 이러면서 보셨죠? 이 정도 마인드는 돼야 초수 합격합니다. 네, 술을 그래 엄청 먹으면서 합격 당연함 막 이러면서 술을 엄청 먹어서 다음날 약간 그래서 좀 덤덤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술 기운에 이몽사몽 좀 확인한 것도 있어서 약간 좀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 전날 술 먹고 확인하기. 저는 진짜 상상도 못할. 저는 초수점 최타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선생님은 꿀팁이네요. 일단 근데 전날 꼭 술을 드세요. 근데 좀 초수의 패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히려 처음 봤을 때가 안 떨려요. 왜냐하면 약간 돼도 와 내가 됐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역시 빨리 붙는 게 최고다. 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빨리 붙어서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돈을 일찍 벌기 시작했다.
그럼요. 네, 근데 농담이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그럼요. 하고요. 근데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좀 빨리 붙어서 아쉬운 점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아쉬운 점이었는데 한번 먼저 얘기해주세요. 네. 그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제가 조금 어쨌든 일찍 붙었고 나이가 조금 어린 편이다 보니까 너무 내가 애송이인 상태에서 나는 그저 응애인데 지금 사회에 갑자기 내던져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제가 힘든 것보다는 제가 너무 어리고 아직 좀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폐가 될까봐 예를 들면은 뭐 학교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교사는 어린 아이들의 인생에 어쨌든 영향을 많이 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혹여나 나의 적은 경험이 아이들에게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진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고 스스로가 좀 많이 의심스럽고 미심쩍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런 게 좀 아쉽다면 좋은 점은? 네,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교사가 되어서 빨리 붙어서 교단을 일찍 밟고 일찍이부터 경험을 쌓아가는 것만의 어떤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최근에는 하게 됐어요. 어쨌든 제가 일찍 붙었기 때문에 이 나이 안에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있다거나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네.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네. 세대 차이가 네. 그나마 덜 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네. 좋은 점으로 네. 작용할 때도 있고 네. 열정이 좀 많다. 네. 그런 것도 네. 좋은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절대 알 수 없는 좋은 점이네요. 빨리 붙어서 좋은. 저는 오히려 늦게 붙어서 좋은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늦게 붙으니까 일단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하는 활동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요. 네가 이렇게까지 영서야, 네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일인데 지금 너무 재밌지 않니? 약간 이렇게 자기를 다독일 수 있는 그런 건 너무 좋았고, 그냥 아쉬운 점은 이렇게 한 번에 붙으신 선생님들을 보면 그때 좀 빡세게 공부할 걸. 그리고 역시나 저도 월급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저희 교직이 되게 긴 편이에요, 수명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빨리 붙든 늦게 붙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다니는 소감, 지금 이제 얼마 안 다니셨는데 3월부터 얼마, 이제 5월 초반이잖아요. 선생님 그 잠깐 동안 느끼시는 소감은? 이 질문을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받는데요. 왜냐면 주변에 학교에서 챙겨주시는 우리 토끼쌤 같은 선생님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어른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재미가 있고 정신이 없다. 네. 정확하네요. 네. 정말 정신이 없이 하루가 휙휙 굴러가는데 또 일주일은 1년 같고 이런 마법 같은 시간적인 감각을 느끼실 수가 있는 오셔야지만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정신이 없지만 재미가 있고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그래도 기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일 신기하고 기쁜 감각은 약간 제가 임용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선생님 되면 이런 거 해봐야지 라고 생각만 했던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거. 공감.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서 아이들이 그걸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네. 방금 선생님 표정 보셨어요? 진짜 찐 행복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저는 진짜 자잘한 것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썸너의 분류에 따른 내 집단과 외 집단을 설명할 때 애들한테 이 예시를 들어줘야지. 이런 거를 가끔 생각날 때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얼마 전에 가르쳤잖아요. 맞습니다. 중간고사 범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실제로 실행에 옮길 때 그때가 제일 재밌고 뿌듯한 것 같고 실제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수업 재밌다고 얘기해주고 되게 좋다고 해줄 때 그럴 때 오는 보람과 뿌듯함은 정말 진짜 아이들이 주는 피드백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들었던 얘기 또 들어도 좋고 맞아요. 항상 뭐 예쁘다는 말 100번 들어도 좋듯이 수업 잘한다는 말 1000번 들어도 너무 좋고요. 맞아요. 학교가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급식 맛있나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저희 학교 급식 진짜 최고예요. 맛있어요. 네.
저는 오늘 급식을 먹으면서 오열할 뻔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오늘 급식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늘 원래부터 급식을 좋아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리고 약간 조금 난입이긴 해요. 저도요. 네, 뭐든 잘 먹는데 오늘 급식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었어요. 오늘 돈코츠 라면에 네. 치킨에 진짜 맛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약간 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보면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댓글로 지금 테러 당하는 거 아니겠지? 근데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아이들은 아무리 맛있게 나와도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밖에서 남이 해주는 밥은 무조건 맛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아이들은 이제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못 느낄 그 수도 소중함을 모릅니다. 저희는 100% 만족한다. 네, 너무 맛있어요. 작년에도 맛있었고 올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때문에 살을 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맥주 챙겨 먹어야죠. 급식 먹으러 오세요, 선생님. 네. 교단길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고시생 시절에 가장 후회됐던 점이나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저희가 뭐라고 이제 네, 조언의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약간 영상 편지 느낌으로? 영상 편지 느낌. 이 김토끼 채널을 찾아주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 선생님들이시라면 아마 지금쯤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유튜브를 키셨더라도 결국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너무나 뭐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시든 그것과 관계없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오시고 계시다, 잘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게 제가 거의 경제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시험에 들어갔어요. 초반에 경제를 좀 잘 제대로 못 잡았어요. 약간 개념 공부를 할 때 좀 지지부진하게 막 미루고 하기 싫어지고 더 미루고 이래서 약간 초반에 경제를 확 잡아두지 않은 게 수험생활의 유일한 후회되는 점. 그래서 경제를 확실하게 초반에 잡아두시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정말 운 좋게도 제가 정말 딱 기본만 잡고 가자 했던 그 기본 안에서만 문제가 나왔어서 이번에 경제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었잖아요. 진짜 운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진짜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실력으로 다시 임용을 봤을 때 저는 붙을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겠어요. 경제를 잡지 않았을 경우에. 네, 그래서 경제는 꼭 초반에 확실하게 잡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라고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보다는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은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네, 제가 엄청난 완벽주의라서 오전 공부가 망하면 오후에도 공부하기 싫고 오늘 망했네 이러고 막 이번 주 초반에 잘 공부를 못했다 이러면은 뒤에 부분도 막 잘 하기 싫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막 한 주 하루를 통으로 날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게 되면 또 자괴감에 빠지고 또 그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돼요. 근데 그거를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뚝 끊어버리세요. 그러고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가 그것만 집중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나아가시면 네 그냥 그 순간부터 당장 하는 것들이 제가 남기는 발자취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해온 거는 또 모짤레미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이후로 내가 잘해서 합격하면 그냥 난 열심히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자괴감의 굴레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지금 당장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너무나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한 7, 8월 달에 알았어요. 빨리 아신 거예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일기를 보면은 왜 지금까지 할까 말까의 선택지 중에 말까라는 선택지를 두고 있었을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어떻든 간에 지금 당장부터 하면 나는 무조건 붙는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되는 시기예요. 엄청 빨라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느 순간까지 가서 뒤를 돌아봐도 저 때가 제일 빨랐어요. 그리고 그만큼이나 시험장 갔을 때 돌아본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빠른 순간이거든요. 지금 감동이 있어요. 혹시 대본 써보신 거 아니죠? 조금?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러면 붙어요.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 그럼요. 이 시험은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요. 그냥 끝까지 계속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이기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한 번씩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냥 계속해서 하기 싫은 순간은 오기 마련인데 그냥 누가 그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을 하느냐 그 한 끗 차이로 끝까지 시험까지 완주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어나세요. 네. 감동. 네. 맞아요. 이건 진짜 공부해본 사람들만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진짜 긴 시험 기간이잖아요. 지금 당장 하루하루의 목매기보다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기보다 끝까지 놓지 않고 존버 하시는 맞아요. 선생님들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진짜 너무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 그냥 감동만 받고 가는 것 이렇게 똑부러진 쌤이 저희 학교 쌤입니다. 이렇게까지요. 저는 저희 학교에 김토끼 쌤이 있습니다. 약간 이 분위기 지금 살려서 네, 마지막으로 네. 신규쌤에게 김토끼 쌤이란 이거 5글자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5글자로는 요약을 안 했는데 네네. 됐네요. 됐어요? 네네. 든든한 멘토. 네. 멘토라니. 네. 좋네요. 제가 수험생이던 시절에는 정말 막막하던 2차 시험을 저는 이제 2차 시험에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어떤 그 만능틀 시리즈나 그런 것들이 너무 큰 도움이 돼서 정말 그 시절에는 너무 큰 도움과 힘을 준 은임과도 같은 채널 진짜로 진짜. 저 약간 뒤에서 선생님 조정 안 하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 네. 이제 신규로 발령을 받게 되면 정말 막막하고 이제 약간 어떤 망망대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정말 많이 챙겨주시고 엄청 도움을 많이 주시고 사실 진짜 동교과에 이런 잘 챙겨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게 엄청 저는 진짜 인복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든든한 멘토로서 저를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그런 정말 소중한 존재이시고. 쌤 뭐 먹고 싶으시다고요? 일단 좀 땡기는 곱창.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꼭 곱창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저한테 신규쌤이란 5글자로 한다면 저도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너무 기다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작년 신규로서 정말 신규쌤 오시면 너무 잘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같은 과, 동교과로 만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마침 저에게 이렇게 똑부러지신 저도 지금 이렇게 영상도 잘 찍어주시는 이런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저도 좋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저 덕분에 제 영상 덕분에 힘들다고 이렇게 막 말도 해주시고 하면 저 진짜 그런 거에 되게 감동받는 ENFJ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더 잘해야겠다. 선생님이 조금 포장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이제 5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12월까지 쭉 쌤에게 든든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쌤이 제 멘토이시기도 하시니까요. 또 멘토 멘티로서 서로 잘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때문에 이렇게 영상 흔쾌히 또 찍어주시고 이렇게 또 쌤 얘기 들어보니까 쌤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쁘네요. 제가 과연 편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항상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수업하는 내용이나 더 좋은 콘텐츠 있으면 또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한 번 더 쌤이랑 한번 좋은 것들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약속하셨어요? 네. 제가 그렇게 기다렸던 제 신규쌤 소개가 이렇게 끝났고요. 저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우리 쌤이 조금 더 귀한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네요. 앞으로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